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신풍제약이고요. 코드번호 019170입니다. 자, 오늘 신풍제약은 오늘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받쳐주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급등한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도 조금 나와줬어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 좀 견고한 급등이 아니라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신체적으로 좀 나와줬다라는 부분들. 근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방향성을 좀 올라갈지 떨어질지 결정을 좀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있는, 추세가 살짝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조정을 받고 나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이 여기서 한번 결정이 날 것 같고, 이 상단 부분 매물대에서 또 여기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게, 올라가는 방향성을 좀 주가 등락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좀 이제 이런 움직임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 자, 만약에 혹시라도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고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좀 시나리오적인 부분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방향성이 한번 결정이 될 거고, 여기서 방향성이 한번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조정을 갖추고 속도 조절을 한 다음에 올라가든가, 여기서 또 방향성을 결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좀 놔두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 숨고르기, 속도 조절, 이런 흐름들도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수급 같은 부분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요인들이, 이슈들이 좀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뭐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려줄지, 바로 올려줄지, 전고점을 돌파를 해줄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포인트로 전략적인 시나리오,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을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제넥신 같은 경우에서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백신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많이 떨어졌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부분, 셀트리온까지 그리고 사실 치료제인 부분들, 유바이로직스, 이렇게 대웅제약 이런 경우에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떨어졌어요.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신풍제약은 조정을 안 받았다는 거죠. 상당히 견고합니다. 매수세를,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수세를 받쳐주고 있는 부분인데, 신풍제약만 유독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상당히 그런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떨어진 이유들이,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내년 2월에 4,400만 명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4,400만 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1천만 명, 이렇게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백신을 공급을, 접종을 받으면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국산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 그리고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5천만 명 인구, 여기에서 4,400만 명 분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제넥신이랑 셀트리온 등등등, 셀트리온도 나쁜 종목이라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이 종목들이 나쁜 종목이라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신풍제약만 유독 특별나 가지고 올라갔다던가, 신풍제약이 뭔가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서는 말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나쁜 종목이라서 결과가 나쁘게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이질감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상승 여기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좀 반등이 나올지 전고점을 돌파를 할지 이런 어떠한 움직임들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감안을 해두자. 지금 서서히 외국인은 기관이랑 좀 많이 매수를 진행을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일단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좀 이질감이 좀 드는 게 조금 걱정은 된다라는 부분들.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신풍제약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뭐 뉴스들이 나온 것은 없어요. 추가적으로 뭐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뇌졸중 신약 SP8203 8203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피라맥스 피라맥스에 대한 일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SP8203 피라맥스 일정 뭐 임상 뭐 이런 뭐 기대 요인들하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매 그리고 뭐 말라리아 신약으로 해가지고 1차 치료제 지침 등재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슈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 뭐 물론 제넥신이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이슈들이 뭐 나와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백신이 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1천만 병분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SK케미칼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크진 않았습니다만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SK케미칼이라도 좀 올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제넥신이랑 셀트리온 그런 것들을 다 떨어지고 신풍제약만 유독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이질감이 좀 드는 거죠. 돌파를 해서 정말 강하게 급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을 좀 뒤따라가는 움직임을 좀 보인다던가. 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아무래도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떤 방향성을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시나리오를 우리 수립을 해서 대응을 잡자. 현명하게 그런 부분들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첫 번째,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두 번째, 조정을 받았다가 이탈을 하는 움직임 보여주는 게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 방향성, 여기 위치에 대한 위치에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지. 자, 여기 이 포인트들을 살펴보면서 주가 움직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뭐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나리오에서 조금 이제 염두를 해두고 감안을 하자. 그렇게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주문 환경이 좀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브리핑을 들어보시고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직접 무료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부 보면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2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팹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팹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200,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우 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팩.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팩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 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팩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천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